네, 안녕하세요. 미주미 이기크루 김준영입니다. 오늘 장 시작 전까지 살펴볼 미국 증시 이슈 세 가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이제 팔런티어가 나스닥으로 이전한다는 소식인데요. 이번에 팔런티어 테크놀로지스는 원래 기존에는 이 뉴욕 증권 거래소에 있었는데 이제 나스닥 글로벌 셀렉트 마켓으로 이제 상장을 이전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존에 쓰던 티커 그 펠런티어 같은 경우는 PLTR을 쓰고 있었는데 이번에 그 PLTR은 이제 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라고 전했고요. 또한 2024년 11월 26일 즉 이제 11일 뒤부터 이제 나스닥에서 거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에 나스닥에 좀 편입이 되면서 나스닥으로 이제 이전을 하면서 나스닥 100에도 좀 포함될 수 있는 이러한 자격 요건을 좀 충족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파이나 VO와 같이 이런 S&P 500 인덱스 펀드 외에도 이런 QQQ와 같은 이 나스닥 100 인덱스 펀드를 통해서도 좀 자금이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특히 나중에 이제 100에 편입된다면 정말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면서 조금 더 향후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현재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뉴욕 증권 거래소와 나스닥 증권 거래소의 차이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에 보이시는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이 이제 뉴욕 증권소 거래소고 또 오른쪽에 있는 거는 그 뉴욕 증권 거래소 안에 있는 이런 플로어입니다. 우리가 증권 거래소 하면 이런 또 플로어를 많이 떠오르게 되는데 이런 플로어는 이제 뉴욕 증권 거래소에만 있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이제 나스닥은 완전히 거래가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플로어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이렇게 뉴욕 증권 거래소만 전산화와 이런 플로어를 동시에 운영을 하면서 이제 일부 플로어가 같이 운영되어 이제 스페셜리스트들이 있어서 따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또한 이제 상장을 위해서 필요한 여러 기준들도 기본적으로는 뉴욕 증권 거래소가 조금 더 이제 엄격한 편에 해당하고 나스닥이 조금 더 열려 있는 모습입니다. 그 외에 또 상장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 같은 경우도 이제 뉴욕 증권 거래소가 좀 더 엄격하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비용도 조금 더 비싼데요. 상장을 위해서는 한 15만 달러에서 29만 5천 달러 정도의 비용 지불이 필요한데 반대로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5만 5천 달러에서 8만 달러 정도의 비용이 필요하면서 조금 더 그래서 이제 비용 측면에서 좋기 때문에 이제 소형 기업들이 많이 나스닥으로 상장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이제 뉴욕 증권 거래소 같은 경우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 약 2,800여 개 정도고 시가총액은 그 기업들 합쳐서 약 30조 달러 정도에 이르는데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보다 많은 약 3,600여 개 정도의 기업이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데 다만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많이들 아시다시피 이런 소형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많다 보니까 시가총액 자체는 이런 뉴욕 증권 거래소보다 적은 약 20조 달러 정도입니다. 또한 특이하게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뉴욕 증권 거래소와 좀 달리 거래소가 직접 나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어서 NDAQ라는 이런 티커로 거래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이제 뉴욕 증권 거래소를 조금 대표하는 이런 지수는 다우존스 산업지수와 S&P 500이 있고요. 나스닥을 대표하는 지수는 이제 나스닥 100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소식을 살펴볼 텐데요. 이제 두 번째 소식은 이제 댈러스에서 파월이 이렇게 금리를 연설을 했는데 이 금리와 관련해서 금리를 낮추기 위해 좀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는 약간은 시장에서 조금 우려를 줄 수 있을 그런 의견을 전했습니다. 현재 이제 댈러스에서 금리 인하와 경제 상황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좀 전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고용에 대해서는 10월 일자리가 한 1만 2천 명만 증가하는 이런 실망스러운 모습을 좀 보였지만 이는 파업과 허리케인 때문이고 또 실업률이 약간 상승해온 모습은 있지만 최근 몇 달 동안 안정세를 보였으며 역사적 기준으로 볼 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라며 조금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도 이제 인플레이션은 우리의 장기 목표인 2%에 훨씬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지만 아직은 완벽하게 이제 2%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우려를 표하는 모습과 함께 이번 주에 발표된 이제 CPI와 기타 데이터를 바탕으로 페드가 선호하는 인플레이션 지표인 핵심 개인 소비 지출 이 PC는 한 10월에 한 2.8% 정도 상승한 것 같다라고 추정을 했으며 이에 대해서 이제 인플레이션은 과거 뭐 2022년, 23년 이때와 비교하면 훨씬 낮아졌지만 여전히 높은 편에 속한다라며 이렇게 인플레이션과 관련돼서는 조금 부정적인 모습을 전했습니다. 따라서 그러다 보니 현재 이제 연준 같은 경우는 노동시장을 지원하면서도
인플레이션이 낮아지지 않도록 중간 지점에서 적절히 조정하고 싶기 때문에 데이터가 만약에 조금 느리게 가면 우리도 느리게 가는 것이 현명한 것 같다라며 현재 경제는 금리를 좀 서둘러 낮춰야 한다는 신호를 보내지 않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은 좀 더 확실해질 때까지 정책 변경을 하는 데 있어서 신중해질 것이다라는 모습을 보이며, 조금 더 이제 시장에서는 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식은 모습을 보이며 주가에도 약간의 안 좋은 모습을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세 번째 소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소식은 이번에 이제 13F 공시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버크셔 해서웨이는 이번에 좀 특이하게 도미노 피자 지분을 가장 많이 매수했고, 또 많이들 아시다시피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1억 주를 매도하며 가장 많이 매도한 기업은 애플이라는 사실이 이제 정확하게 공개가 되었습니다. 지난 3분기에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는 총 3개의 기업을 매수했는데요. 도미노 피자, 그리고 풀, 이 수영장 기업입니다. 그리고 하이코라고 해서 이런 방산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이런 산업재에 있는 섹터 기업인데, 이 3개의 기업들만을 매수했고, 반대로 매도한 기업은 총 9개로 이제 애플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 리버트 시리우스 XM을 거쳐 이제 플로앤데코 홀딩스를 포함해서 차터 등 여러 가지 다양한 기업들을 매도하였는데요. 특히 이번에 도미노 피자가 가장 많이 매수한 기업에 포함되었다는 소식에 도미노 피자 같은 경우는 시간 외에서 약 7.5%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 반대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가장 많이 매도한 기업은 이제 9개로, 앞서 말씀드린 기업 외에도 이제 캐피탈원, 그다음 누뱅크, 울타뷰티가 있었는데요. 이제 가장 많이 매도한 기업은 애플이며, 이제 또한 보유 종목 전액을 매도한 기업은 이제 플로앤데코, 그리고 리버티 시리우스 XM이 있었습니다. 특히 플로앤데코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바닥재를 까는 이런 인테리어 집과 관련된 이런 주택과 관련된 기업인데, 과연 버핏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주택 시장을 안 좋게 보는 것인지도 한번 나중에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분기에 이제 깜짝으로 발표했던 이 울타뷰티 같은 경우 되게 워렌 버핏은 어떤 것을 보고 이렇게 울타뷰티를 샀을까, 이렇게 서로 많은 이런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울타뷰티는 보유 종목의 96.5%를 매도하며 굉장히 한 분기 만에 많이 매도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한번 캐시우드도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캐시우드 같은 경우는, 캐시우드가 포함되어 있는 이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경우 워낙 많은 기업을 매도하다 보니까 되게 좀 많은 거래가 있었는데, 53종목을 매수했고 이제 148종목을 매도하며 굉장히 많은 거래를 보였습니다. 가장 많이 매수한 기업 탑5는 템퍼스 AI, AMD, 10X 제노믹스, 아마존, 나테라로 이런 규모와 상관없이 이런 헬스케어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이런 IT 섹터까지 되게 다양한 기술 기업들을 많이 매수했고, 반대로 매도한 기업들도 역시 이제 코인베이스, 줌, UiPath, 블록, 텔레닥으로 전반적으로 매도를 많이 한 기업들 역시도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이제 기술 기업들이었는데요. 좀 특이하게도 최근에 그런 코인 시장이, 암호화폐 시장이 굉장히 좋으면서 이제 코인베이스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는데, 그 기간 그렇지만 이제 코인베이스를 좀 오히려 가장 많이 파는 모습을 보이면서 조금 그 거대한 이익을 많이 향유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좀 굉장히 특이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번 분기에 워렌 버핏은 가장 많이 매도한 기업이 애플이었는데, 오히려 캐시우드 같은 경우는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신규로 매수한 기업이 애플이었습니다. 이제 애플을 3분기에 좀 신규로 매수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서로 이렇게 반대되는 행보를 보였다는 점으로 이 세 번째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또한 이제 추가적으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그럼에도 이렇게 서로 반대되는 행보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모두가, 워렌 버핏과 캐시우드 모두가 이렇게 투자한 기업이 있는데요.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는 이제 또 한번 이번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를 통해서 또 궁금하신 분들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살펴볼 세 가지 소식, 팔런티어가 나스닥으로 이전했다는 소식, 파월이 이제 이런 경제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좀 신중하겠다고 말했던 소식, 세 번째로는 이제 폼 13F 공개까지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재 미주미의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소식 이외에도 특징주나 다양한 뉴스들이 포함된 미주미 마감시황, 그리고 시장을 이기는 포트폴리오의 미주미 주도주, 테크니컬 분석이 포함되어 있는 미주미 매운맛, 골든크로스 종목 등 다양한 컨텐츠들을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서 미국 주식에 미치다를 검색해 주시면 프리미엄 컨텐츠를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네, 구독 방법은 네이버 검색창에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미국 주식에 미치다를 검색하시면 이렇게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가 나오는데요. 이걸 다시 한번 클릭하시면 이런 화면과 함께 오른쪽 상단에 구독하기 버튼이 있으니 이 버튼을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제 영상을 보시고 구독을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의 상세 보기를 보시면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구독하러 가기가 있는데 이 버튼을 누르시면 화면 오른쪽 상단에서 이제 구독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구독이 가능합니다.